레리 윌리엄스가 본 시장은 낙폭 과대가 발생했고, 그리고 뭐 이제 이 수급을 보니까 반등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등으로 가는 마켓 타이밍의 관건이 이제 촉매인데, 이 재밌는 게 저희는 보통 이제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앞으로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 거야라고 분석하는데, 네. 사이클론자들은 이제 본말을 전도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상 상승 구간이니까 네, 촉매는 뭔가 나오게 촉매가 되니까. 이때쯤에 터진다 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또 재밌는 관점이 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장을 연구하는지 또 에릭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거장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장을 데리고 왔는데,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다. 아.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네. 라고 얘기한 거장을 데리고 네.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이제 레전드 트레이더죠.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뭐 인간 돈 복사기입니다. 87년 실투 대회에서 네. $10,000로 시작해서 $1,000,000로 불린 네. 이 기록은 뭐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윌리엄스 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지표를 본인이 만들기도 했고, 맥디 같은 이제 대중적인 차트 지표를 만든 사람과도 굉장히 친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오늘도 나올 이제 사이클론인데, 네. 이 사이클에 따라서 항상 그걸 중심에 놓고 투자를 하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딸이 유명한 영화배우 미셸 윌리엄스인데, 네. 이 딸이 여고생 때 투자를 가르쳐서 실투 대회를 우승시킨. 그 이제 본인도 이제 이 강의를 막 하잖아요. 투자 네. 강의를. 실제로 자기가 투자하는 걸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 $1,000,000 버는 걸 보여주는 네. 기인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고, 23년, 24년 강세장을 예측을 했고, 또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시듯이 25년 좀 힘들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힘들다, 변동성 클 수 있다, 초반에 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또 그대로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측을 어느 정도 최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일은 4월 2일 전이지만은 업로드는 4월 2일 후회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날짜를 박았잖아요. 네. 근데 4월 2일이 어쨌든 그 관세가 부과되고 하면서 뭔가 그 가장 안 좋은 비관론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오늘 뭐 얘기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의 내용은 최근 레리 윌리엄스가 올린 영상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근거 4가지가 있다. 요 4가지 때문에 반등할 것 같고, 네. 원자재는 원유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금은 앞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개별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우선 반등의 근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저평가 상태다. 두 번째는 내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머니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센티멘트가 지금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데, 센티멘트가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 주식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사이클의 대가답게 사이클상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시장이 저평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윌리엄스 밸류에이션이라고 네. 본인이 만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무적으로 보통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와는 다르게 이건 이제 모멘텀으로 가치 평가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RSI와도 좀 비슷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만든 이제 가치 평가 지표로 보니까 이 밑에 구간이 본인이 만든 가치 평가 지표인데, 이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을 때를 나타낸 거거든요. 마지막 저평가 구간이 작년 9월이었다. 작년 9월, 작년 8월 5일에 시장 대붕괴가 한 번 있었으니까 8, 9월이 가장 저평가였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은 이제 23년 말에도 한번 이제 저평가 구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때 저평가 구간들을 한번 보면은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도 저평가 구간이 발생했었는데, 너무 빈번하게 오는데? 그렇죠. 이때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왔는데 이때도 매수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0년 역시도 19년, 20년에 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도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여러 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머니,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표는 이제 윌리엄스가 만든 머니플로우 인덱스인데, 네. 이 지표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COT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관이나 네. 각 주체별로 옵션이나 선물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제 매주 발표되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근간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머니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마트머니가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근데 스마트머니가 과도하게 이제 매집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4년, 특히 24년 말에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였고, 네. 그리고 20년 역시도 스마트머니가 한번 과하게 몰리면은 괜찮았다. 그래서 랠리 윌리엄스는 가격이 하락할 때 스마트머니가 몰리면은 강력한 상승 신호인데, 근데 앞서 봤듯이 시장이 지금 저평가 상태다. 네. 시장이 저평가 상태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스마트머니가 상당히 몰렸다.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센티멘트 인덱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에 피가 흐를 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이 센티멘트 인덱스는 이제 투자 자문사들의 이 센티멘트를 분석을 해서 만든 인덱스인데, 이 센티멘트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뜻인데, 이 인덱스가 부정에 위치하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긍정에 위치하면은 좋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윌리엄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부정 쪽에 부정 극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사이클입니다. 네, 사이클. 네, 우선 이제 검은색은 다우존스 지수고, 이제 빨간색은 레리 윌리엄스가 만든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이클로 보면은 보통 5, 6개월 주기로 매수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네. 지금 그 주기라는 거죠. 매수 네. 시점이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 매수하면 괜찮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내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25년을 예측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이 25년 예측한 사이클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 1, 2, 3월 안 좋고, 네. 이제 4월, 3월 말, 4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내 사이클대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면은 이때부터 한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80% 확률로 상승하는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 사이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80% 확률로 상승했다는 이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상승을 다 했었고, 네. 그리고 22년, 23년 역시도 이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반등을 쳤었고, 네. 20년, 21년도 마찬가지였다. 반등을 네. 치거나 아니면은 상승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클 외적으로 봤을 때도 관세 뭐 걱정하지 말아라. 관세 뭐 인플레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뭐 인플레 불러올 수도 있다. 근데 관세하면 일자리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일자리 증가는 굉장한 불리시 사인이다.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 증산 정책이 유가를 하락시킬 텐데, 요게 이제 관세로 발생하는 인플레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사이클의 대가답게 원유 사이클을 보니까 하락 구간이다. 네. 그래서 원유도 앞으로 떨어질 테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촉매가 딱 하나 터지면은 바로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경우는 시장이 저평가 상태고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가 있다가 촉매가 하나 딱 터져서 이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싹 바뀌면서 네. 상승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그런 촉매가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유가가 하락할 거라고 네.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은 또 이것도 주식의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이 파란색은 S&P 500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WTI 유가인데, 유가를 이제 역으로 뒤집어 놓은 네. 겁니다. 네. 이게 하락하면은 이제 유가가 오른다는 거고, 상승하면 네. 유가가 이제 내린다는 건데, 네. 이 과거 사이클들을 유가와 주가를 대비했을 때 유가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오르더라. 네, 역상관이다 이거죠. 그렇죠. 역상관 관계가 있더라. 음해상관관계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내가 이제 유가 사이클을 쭉 그려보니까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사이클이다. 그 말인즉슨 주식이 좋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다. 이제 네. 금도 주가와 유가의 관계가 마찬가지다. 이제 음해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이랑 또 WTI를 역으로 그려버리네, 이 네, 사람은. 역으로 역시. 그려버리니까. 와, 네. 역시 또 똑같이 움직인다. 주가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 과거의 사이클을 보니까 이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유가 사이클을 보면은 한 6월 중반쯤에 유가가 반짝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금의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평생 사이클만 연구를 했죠. 이것만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기 대단한 때문에. 사람이네, 오케이. 그렇죠. 이게 좀 번외긴 한데, 본인이 이제 페루에 이제 마추픽추에 이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추수와 이 시기가 미국이랑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 네. 추수 시기를 기점으로 사이클을 그려봤대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걸 사이클로 보는
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병적인 같습니다. 사이클 집착 오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개별 종목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밸류에이션 인덱스로 봤을 때 테슬라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테슬라도 지금 스마트머니가 매집하고 있다. 네. 저평가인데 스마트머니가 매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역시나 대망의 사이클로 봤을 때도 테슬라 상승 사이클이다. 네. 테슬라가 이제 상장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 사이클도 그려버리시는. 네, 그래서 이 사이클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뭐 비슷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 인덱스로 보면은 엔비디아도 네. 저평가고 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지금 엔비디아 매집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좀 불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본인은 지금 1월에 시작된 이 하락 구간에 있을 때 저점을 낮춘 주식들은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점을 안 낮추고 하락을 버틴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엔비디아는 좀 저점을 좀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엔비디아는 불안한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애플이 좀 괜찮아 보인다. 네. 애플은 엔비디아랑 상황이 비슷한데 저점을 크게 안 낮췄다. 네. 그래서 애플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는 ASML도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비슷하게 상승 사이클이고 저평가고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ASML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XLP ETF라는 것도 추천했는데요. 이제 XLP ETF는 이제 필수 소비재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XLP ETF를 추천한 이유는 사이클상 보시듯이 상승 구간이고 또 저평가고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슬슬 매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XLP ETF도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종목과 비슷한 같은 논리로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구성을 뜯어 보니까 뭐 P&G라든지 뭐 펩시코라든지 알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내에서 파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이고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비중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낮추고 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 XLP ETF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리 윌리엄스 예측이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한마디로 이 모멘텀이거든요. 레리 윌리엄스가 본 시장은 낙폭 과대가 발생했고 그리고 뭐 이제 이 수급을 보니까 반등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등으로 가는 마켓 타이밍의 관건이 이제 촉매인데 이 재밌는 게 저희는 보통 이제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앞으로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 거야라고 분석하는데 네. 사이클론자들은 이제 본말을 전도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상 상승 구간이니까 네, 촉매는 뭔가 나오게 촉매가 되니까. 이때쯤에 터진다. 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또 재밌는 관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이 같습니다. 말도 맞기는 한 것이 이제 사이클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면 능축돼 있었고 잠깐의 어떤 트리거가 촉매가 돼가지고 그게 발화가 되는 그런 환경이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촉매를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아까 그 사이클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진짜 엄청나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네, 진짜로. 이걸로 사이클로 또 몇십 년간 먹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가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 모델들이 있는데 그 자기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 모델이 좀 시장 설명력이 높거나 하면 할수록 그 많은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이분도 어쨌든 본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걸 좀 많이 맞췄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많이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에릭도 나중에 모델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릭의 그 거장 모델. 거장 센티먼트 네. 모델. 네, 거장 그 뭐냐 센티먼트 모델, 그 소프트 데이터. 요즘 거장들이 약간 이런 방향으로 약간 입을 털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센티먼트 모델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지표 하나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 두 시간은 론바론하고 레리 윌리엄스를 좀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연초에는 안 좋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정의 피크는 4월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4월 2일부터 타리프 관세를 때리는 거를 이제 거의 명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일 기준으로 4월 2일이 아니지만 그때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면은 그런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냐 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있죠. 마켓이 한 20% 까져야지 이제 소위 침체장이라고 하는데 S&P는 6,000에서 5,600, 5,500대 5,500을 찍고 그러니까 꼴랑 10% 정도 내리고 나스닥은 좀 더 내렸지만 내리고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했냐에 대해서 솔직히 일부 퀘스천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나중에 우리 라이브를 한번 할까 봐요. 네, 라이브 좋습니다. 네, 라이브 괜찮지 않아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나는 부동산 전문가고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혼종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요즘 저는 미국 주식시장도 부동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으로 예시를 들면 사람들이 이해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대가들의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단기 뭐 짧은 기간의 그런 인사이트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약간 롱텀 관점에서 보거나 하는 대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도 또 멋있는 그런 대가들의 생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 인사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